65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법령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주택이 들어가 있는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주택 등으로 봅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 있죠. 니은 2층의 공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 있죠.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입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니은, 리을, 미음 4번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2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 니은 2층의 공간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투기가열지구는 주택가격 급등이나 투기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가열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시장 가열이나 이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을 초과하면은 굳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72조 2 제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당 각목에 해당하는 곳, 가목의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죠. 나목의 시도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평균 초과는 오답입니다. 2번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63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호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이축되어 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즉 나와있죠. 3번 투기가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3년이 틀렸죠. 근거는 6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 3년 오답. 4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 내 주택이 아니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오답. 근거는 64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답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파랑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5번. 67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는 후에 갑이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령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오답인데요. 주택 소유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공시지가로 매도하라고 하면은 갑이 절대 응하지 않겠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2조 제1항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오답. 2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정답인데요.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62조 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도 4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은 전체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5%를 넘으면 안 되고 미만이어야 됩니다. 5%를 넘으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62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 경과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오답. 근거는 62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오답. 정답 2번. 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과 공공임대주택 개념, 복합건축 허용 여부를 묻는 전형적인 이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때 조례 등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1항 사업주체가 단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이 해당될 때
조례로 용적률만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려서 오답.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70%는 오답인데요. 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용적률 70% 오답. 3번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문제 3번 시장군수 오답. 4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하지 공시지가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3항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이죠. 근거는 주택법 20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답 5번.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문제로 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각 모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개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조 7호의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50% 이상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근거는 2조 제5 나목에 나와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50% 60%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 4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한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지하층 면적 전체를 제한 면적으로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죠.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예백 면적은 공용 면적에서 가산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남옥, 감옥의 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문제 4번은 지하층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죠. 법령은 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만 되어 있습니다. 오답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 면적은 제외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문제 5번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은 오답입니다. 정답 2번. 70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에는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통상 6개월이죠.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분양과 달리 결혼 충원 방식이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 등 내부 기준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 중도 탈퇴 시 환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반영해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는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11조 8항.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1번 탈퇴할 수 없다. 오답. 2번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1조 제9항.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합니다. 조약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중대한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20조 4항.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중대한 문제로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 정답.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결혼 충원 시에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입니다. 근거는 11조 3.2항.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후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개 모집 방법 오답. 5번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통상적으로 임원 등이 퇴직 등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3조 제3항에 퇴직된 임원이 지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제 5번 효력을 상실 오답. 정답 3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의 출발점인 인허가의 핵심 의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23조 제1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번 옳고. 2번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6조 제2항.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2번 옳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도 대지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상실할 때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은 개발 사업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6조 4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제2호의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문제 3번 취소해야 한다는 틀려서 정답. 4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1조 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문제 4번 옳고. 5번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이 사업비 증감은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5조 4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령 13조 제5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호, 3호, 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호 총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제1호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한정되므로 문제 5번 조합은 총사업비 감액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옳고. 정답 3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유튜브 부공신TV 부동산 공법 강의를 소개합니다. 첫째,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핵심 요약 부동산 공법 요약 강의, 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핵심 요약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최초 행정경험, 실무경험을 융복합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강의를 제36회부터 제30회까지 7회차를 풀로 제공합니다. 셋째,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강의, 그린벨트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쇼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부공신TV 강의를 계속 학습하면은 부동산 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